빵 1년에서 듣는 공연 리뷰. 우리는 걸쳐. 뻥, 뻥. 이거 메들리예요? 안녕하세요, 주스입니다. 안녕하세요, 식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추운 날씨를 뚫고 지금 여기 온 27입니다. 오늘 날씨 춥지 않아요? 아니, 맞아요. 오늘 황사가 어마어마하대요. 밖에 다니지 말라고 중국발 황사가 지금 난리도 아니라고. 아니, 왜 그래서 중국발이에요, 꼭 이런 때는? 중국의 고비 사막에 있는 먼지와 분진들이 일로 온다고 하는데, 이제 이거는 우리가 이제 글로벌로 도약해야 된다라는 신의 계시가 아닐까. 한국에 머물러 있지 마라. 해외로 막 나가라. 먼지 맡기 싫으면 한국에 버티지 마라. 뭐 이런 신의 계시가 아닐까라는 말도 안 되는 연결을 한번 해봅니다. 오늘 해외로 뻗어나가신 게스트를 모셨죠. 진짜요? 네. 한국에서 나 뮤지컬 모르는 척. 전공하시고 음. 세종문화회관에서 어셔도 하셨다가 이제 아, 큰 꿈을 가지고 뉴욕으로 유학을 떠나신 문인주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문인주입니다. 네, 저는 뮤지컬 공연 전공을 하고 세종문화회관에서 어셔 일을 또 했고요. 그리고 대학원에서 석사 과정을 또 공연 쪽으로 밟다가 이제 뉴욕으로 유학을 결정을 해서 한 6개월 정도 뉴욕에서 지냈습니다. 그리고 진로는 뮤지컬 기획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 인재야. 근데 미국에 아직 뮤지컬 많이 기획이라고 부족합니다. 따로 있나요? 아니면 공연 기획으로 그냥 가실 거예요? 공연 기획 쪽으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음, 음. 사실은 인주님이 오래 미국에 있었던 건 아니고, 그다음에 또 공부를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한 건 아닌데, 우리가 오늘 이렇게 모신 이유는 뭘까요? 이제 새해가 됐잖아요. 지금 새해된 지 며칠 안 됐잖아요. 그런데 새해에 서로 인사하고 덕담을 나누고 그러는데, 아니, 우리 이 문인주 양께서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문자가 온 거예요. 근데 장문의 문자가 와가지고, 어머, 너무 반갑네. 이러면서 쭉 읽어보니까 세상에. 브로드웨이에서 6개월 동안 있었던 그 TMI들을 막 쏟아내는데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나 혼자 듣기 너무 아깝다. 오호. 이거는 보물 같은 얘기다. 해가지고 제가 시간도 이게 시차도 안 맞잖아요. 지금 저희는 아침 10시인데 거기 몇 시시죠? 여기는 오후 5시입니다. 그러니까요. 음. 우리가 서로 이게 눈 떠 있는 시간 맞추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렵게 우리 팟캐스트에 모셨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컬처 봄에서 이야기를 좀 나누면서 뉴욕 얘기도 듣고 공연 얘기도 하고 미국 얘기도 듣고 이러려고 모셨습니다. 제가 지금 브로드웨이 여행기를 끝낸 지가 지금 뭐 몇 주 안 되는데 또 미국 여행, 우리 너무 미국 가기 위한 욕심이 너무 보이는 거 아니에요? 우리 것처럼. 보는 시간마다 또 다 다르잖아요, 또. 그리고 어시아를 하셨던 경험이 있으셔서 이게 또 그쪽으로 또 보는 눈이 또 다른 눈이 있으시더라고요. 새로운 얘기가 아마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사실 미국 뉴욕 자체가 이번이 처음 오는 거였고, 정말 전공 시간 때 교수님들 이제 미국에서 활동을 했던 교수님들 얘기를 들으면 약간 상상으로만 막연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아, 저기 가면 뭔가 정말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겠지? 막 티켓을 타임스퀘어 부스에서 기다려가지고 막 저렴한 티켓을 산다는 얘기를 듣고, 와, 뭔가 우리나라에는 왜 저런 시스템이 들어오지 못할까? 거기선 어떻게 그게 진행되는 걸까? 막 이런 의문점도 가지고, 사실 아직 풀지는 못한 의문점이지만, 그런 상상의 나래를 펼쳤던 게 현실에서 벌어지고 또 그런 걸 배워나가는 과정들이 다 너무 즐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한국 극장 문화와 이쪽 극장 문화가 너무 다르다 보니까 그런 걸 비교하면서 자꾸 보게 되고 처음에는 약간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자꾸 가면 갈수록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조금 즐겁지 않을까. 또 저는 막 전문가라고 하기에는 사실 아직 그렇게 경험도 많지 않아서 또 식구님과 27님의 그런 의견들도 많이 궁금하거든요. 좋아요, 좋아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갑자기 보였다는 그 내용도 그게 궁금한데요. 공연 기간에 대한 것들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그 두 가지 차이점이라는 게 가장 큰 게, 일단 기술력으로는 한국에서 접하지 못했던 너무 많은 기술, 저런 게 어떻게 가능하지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았는데, 그런 극장 전체를 활용하는 기술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봤던 공연 중에 해리포터 연극이 있었는데, 정말 극장 천장까지 그렇게 뒤덮는 기술을 활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우리나라 극장이었다면 사실
물론 막대한 돈을 들인다면 가능하겠지만 불가능하게 보이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공연은 사실 3개월 정도가 적당한 공연 기간으로 보여지고 여기서는 공연을 몇 년씩 잡고 하니까 가능한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저 이번에 10월 달에 갔을 때 보니까 작년에 10월 달에 갔을 때 보니까 공연을 보는 관객들이 어셔를 하셨다고 하니까 옛날에는 막 관광객 중심으로 많이 왔었거든요. 브로드웨이에. 전국구잖아요. 사실 브로드웨이는. 그래서 관광객이 많이 오고 그다음에 그 TKT 부스 앞에서 줄 서고 그러면 그 앞에 광장이 있는데 거기는 굉장히 좀 관광객들이 사진 찍고 하는 되게 여유로운 공간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가보니까 거기도 데모 엄청 하고, 그다음에 막 대마초 엄청 팔고, 막 난리도 아니게 복잡한 지역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분위기가 바뀐 것 같다? 브로드웨이 분위기가 바뀐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인주님은 계시면서, 어셔 일을 하시면서, 뭐, 관객의 변화라든가 뭐 이런 거 좀 느끼신 거 있으세요? 변화는 모르시겠지만 특징이라든가. 뭔가 극장의 시스템 자체가 조금 다른 느낌이었어요. 사실 제가 세종에서 일하면서 느꼈던 건 굉장히 매뉴얼이 철저하게 되어 있거든요. 저희는 정말 공연에서 대사를 치듯이 저희 매뉴얼대로 그대로 읊어야 하고 뭔가 그런 일들이 발생했을 때 당연히 적극적으로 바로바로 이렇게 대응할 수 있는 훈련이 되어야겠지만 그 매뉴얼을 벗어나면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걸 이렇게 정확하게 따라가야 한다. 그리고 어셔들의 말이나 행동 같은 게 또 극장에 대한 컴플레인으로 그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대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모든 말을 이제 쿠션 화법을 사용해서 실례합니다로 시작해서 뭔가 죄송하지만 하면서 되게 굉장히 부드럽게 말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뭔가 제가 실수를 한 게 아님에도 이제 관객의 어떤 컴플레인이 들어왔을 때 만약에 뒷좌석에 있는 사람이 너무 의자를 발로 차요 라고 얘기를 하면 저희는 가서 아 손님 이런 행동은 하시면 좀 곤란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저 손님 혹시 실례지만 불편하신 점이 있으실까요? 를 먼저 물어봐야 하는 거죠. 그게 사실 관객이 공연을 감상하기 전에 조금이라도 기분 나쁜 일이 있으면 또 공연을 보는 그런 관점 자체가 또 영향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더 신경을 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뭔가 관객에 대한 그런 예우를 다한다라는 그런 느낌이 강했는데, 그래서 서비스직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가장 처음 충격을 받았던 건 이제 촬영을 하는 관객이 있었는데 그거는 금지되어 있다라고 안내 방송도 하고 안내 멘트도 치는 부분인데 너무 당당하게 촬영을 하는 관객과 거기에 정말 한가운데 앉아 있는 관객인데 플래시라이트를 켜서 이렇게 비추더라고요. 그러면 주변에 앉아 있는 관객들이 당연히 공연을 보는데 영향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우스 어셔 일할 때 배웠던 건 절대 플래시라이트를 관객을 향해 비추면 안 되고 항상 바닥을 향해 비추면서 또 가려야 해요. 빛이 새어나갈까 봐. 그런데 관객을 향해 비춘다라는 것 자체를 상상할 수가 없었던 일인 거죠. 그런데 주변 관객들은 그걸 당연하게 여기고 컴플레인도 당연히 하지 않고 그렇다고 또 그 해당하는 관객에 막 눈치를 주는 것 같지도 않더라고요. 뭔가 되게 너무 자연스럽게 벌어지는 일인 거죠. 근데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런 일이 공연 도중에 막 산발적으로 일어나요. 그러니까 어시어들의 태도가 관객을 뭔가 모시고 뭔가 예우를 다한다는 느낌보다는 정말 규제할 건 규제하고 이거는 당연한 일, 그걸 어긴 사람이 잘못. 뭔가 그런 인식이 박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관객들의 인식 자체도 다르고 그런 어셔들의 인식 자체도 다르다라고 느꼈어요. 왜 그런 거 같으세요? 뭔가 문화적인 차이도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관광객들이 더 많은 부분이다 보니까 규제가 안 되는 게 가장 클 것 같아요. 이게 언어적인 차이로 사실 이해하지 못하는데도 이거 공연은 한번 봐야 되니까 하면서 보는 관광객도 너무나 많을 것이고, 아무리 영어로 이거를 촬영을 하면 안 된다라고 설명을 했더라도 난 몰랐다라고 나오는 부분도 많을 것 같거든요. 정말 제스처로 그렇게 표현하지 않으면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았겠다라고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도 뭐 일본 맞는 얘기긴 한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 공연 관람 문화가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은 미국이나 이제 뭐 다른 나라에서는 대부분의 공연을 보러 올 때 굉장히 이제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즐긴다는 생각으로 이제 공연을 많이 보러 오거든요. 뭐 이거를 공연을 분석한다거나 뭐 진짜 여러 번 와갖고 매일매일 뭐가 다른지를 본다거나 정말 공연과 나 단둘만 있다는 느낌으로 공연을 보고 싶다거나 이런 느낌으로 오는 게 아니라 그냥 공연은 하나 엔터테인의 것으로 하나 인정을 하고 그래서 저희 공연 보기 전에도 미국에서는 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인 경우가 많은데 뭐 술을 한 잔 마신다거나 그 극장 안에 또 뭐 바가 또 있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굉장히 풀어진 상태에서 공연을 관람을 하는데 우리나라의 관극 문화는 이제 약간 굉장히 작품에 굉장히 몰두하는 작품에 몰두하는 게 이제 팬덤 문화의 발달로 인하여 그게 더 확산이 된 부분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팬덤 문화에서는 이제 무대에 있는 배우와 내가 굉장한 친밀감을 느껴야 되거든요. 공연 전체가 아니라. 그러다 보니 나와 그 배우의 관계에 이 몰입도를 방해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굉장한 나의 관람을 방해하는 요소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냥 단순히 즐기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즐기는 게 거기서 오는 거죠. 배우와 나와의 관계에서. 그러다 보니 일단 관람을 하려고 하는 기본적인 자세 자체가 굉장히 다른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브로드웨이는 관광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일회성 관람에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나라는 그 뮤지컬이나 연극 관람객이 파이가 좀 작고 이 파이가 여러 번 관람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한 작품을 여러 번 하기도 하지만 여러 작품을 계속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이제 일종의 하나의 문화가 관계 문화가 하나에 만들어진 거죠. 우리는 이렇게 봐야 된다. 그러니까 뭐 움직이지 말아야 되고 자세를 앞으로 하면 안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 있잖아요. 그러한 그 우리만의 문화 관객 문화가 만들어진 것 같아요. 미국은 그런 거를 만들기에는 너무 사람들도 너무 다양하고 그다음에 특히 이제 브로드웨이 같은 경우 너무 다양하고 연령대도 다양하고 그러다 보니 그러한 일해야 한다라는 암묵적인 관객들 간의 룰이 만들어지지 않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27년 전문가로서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아니, 뭘 또 전문가예요. 그런 정도는 아니고, 얘기를 하니까 또 생각나는 얘기가 하나 있더라고. 근데 이거 지금 좀 궁금한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민족성하고도 관련이 있고, 그 브로드웨이 환경하고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고, 다르긴 다르더라고요. 정말 다른데, 저 예전에 런던에 웨스트엔드에서 공연을 본 적이 있었어요. 아주 오래전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에 위치스 오브 이스트윅이라는 그 영화로 만들어졌던 작품이 뮤지컬로 올라갔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녁에 제가 이제 일하던 회사에 직원 두 명이 그 공연을 선택해서 보러 갔어요. 갔는데 오프닝 시간이 지났는데 지연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배우가 잠시 몸이 안 좋아서. 그래서 5분, 한 10분? 그랬더니 15분 뒤에 시작을 한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15분? 아, 15분 너무 긴 거 아니야? 뭘 하지? 그리고 이제 저희는 외국인이니까 할 일이 없어서 이제 앉아가지고 뭐 핸드폰도 보고 뭐 프로그램도 뒤적뒤적 하다 그냥 일 앉아 있는데 객석에 있는 거의 한 50%, 60%가 다 일어나서 밖에 나가서 술을 마시고 있더라고요. 그 와중에. 그래서, 와, 이 사람들 진짜 대단하다. 이게 아무 컴플레인도 없이 그냥 술을 마셔요. 근데 더 황당한 거는 15분쯤 뒤에 관객들도 들어오지도 않고 그 마이크로 얘기를 하는데 1시간 반이 딜레이가 될 것 같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저랑 같이 갔던 그 한국 분은 나 너무 늦어서 숙소에 가기 힘드니까 그냥 우리 집에 가자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돈도 아깝고 그렇잖아요. 외국인이 환불받기도 어렵고 그다음에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될지 너무 궁금했던 거예요. 1시간 반 뒤에 도대체. 그래서 기다렸죠. 근데 그 친구는 갔어요. 그래서 저 혼자 이제 앉아가지고 밖에 막 구경하고 그러니까 사람들 다 막 와인 마시고 막 웃고 뭐 진짜 아까 그 우리 식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어디 놀러 온 사람들처럼 막 웃고 즐기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한 1시간 반도 더 지났어요. 한 40분? 이 정도 지났는데 그때 마이크로 너무 막 우렁차게 드디어 배우가 회복을 해서 우리가 지금 공연을 시작할 수 있게 됐습니다. 뭐 이런 멘트를 딱 하니까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막 환호성을 지르고 막 막 이러고 그때 하나둘씩 들어와가지고 이제 착석을 막 하니까 좀 이따가 이제 정리가 되고 나서 이제 음악이 막 나오면서 배우가 나오니까 공연은 진행은 보지도 않고 배우가 나올 때마다 박수를 막 치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막 훌륭하다고. 그래서
와, 이 진짜 다르다. 이게 우리나라 같았으면은 난리가 났을 상황인데 이게 넘어가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다른 것 같아요.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실은 지금 인주님한테 궁금한 게 공연을 지금 하나만 본 게 아니라 여러 개 보셨잖아요. 그 공연마다 네. 다 분위기가 다 그렇던가요? 대체로 브로드웨이 중심 쪽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오프 브로드웨이 공연도 조금 봤는데 살짝 관객층의 분위기 자체가 다른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극장의 크기 자체도 조금 더 소규모고 그리고 더 관객과 많이 소통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봤던 공연 중에 Little Shop of Horrors라는 공연이 있었는데 제가 그 공연을 정말 기대도 많이 하고 갔지만 되게 재밌다라고 듣고 갔거든요. 이제 공연 도중에 주인공 배우가 약간 정지해가지고 퍼즈하는 순간이 나오는데 그게 딱 그 괴물이 움직이면서 너무 놀라서 퍼즈한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1분 넘게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1분 넘게 끌고 가는 게 처음에는 관객들도 약간 어리둥절하니까 다 함께 와르르 웃잖아요. 그러고 나서 사실 한국에서였으면 이렇게 사그라들고 다음 장면으로 넘어갈 텐데 그대로 멈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이 놀란 거에 웃은 게 아니라 그 배우가 멈춰서 너무 얼어서 움직이지 못하는 웃음에 또 막 와르르 웃었어요. 그러고 나서는 그러고도 안 움직이니까 이제는 안 움직이네 하고 웃고 또 관객들이 웃는 거에 또 웃고 그러면서 계속 웃으니까 그게 1분 넘게 계속해서 웃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정말 저한테는 너무 새로운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사실 공연장에서 이런 경험을 하는 게 너무 즐거우니까 또 가게 될 것 같고 한국에서도 이런 경험을 했다면 더 중소극장에서도 이런 뭔가 관객과 소통하는 시도들을 정말 많이 하고 그래서 중소극장 뮤지컬을 좋아하는 그런 공연들을 좋아하는 관객들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저로서는 너무 신선했어요. 이 정도 끌고 갈 수 있다라는 게 그리고 그걸 다 함께 웃었다란 그 경험을 공유한 거잖아요. 정말 그냥 무대와 관객이 하나가 되었던 것 같은 느낌이 너무 짜릿했거든요. 대극장 공연을 더 많이 봤지만 대극장은 그런 공유나 약간 유대 이런 거는 조금 덜 했던 것 같아요. 약간 관람한다라는 느낌이 조금 더 강했고 물론 물랑루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에서는 조금 다르게 진행이 되는 것 같던데 물랑루즈는 가장 앞열에 이제 무대와 무대 사이에 테이블이 있었거든요. 이제 거긴 정말 무대 중앙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아, 저런 식으로도 뭔가 그게 참여하는 형태로 만들었구나라고 또 신선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조금 분위기는 다른 것 같아요. 그런 오프 브로드웨이 공연에서 다가오는 느낌과 정말 브로드웨이에서 다가오는 느낌. 티켓 가격은 얼마 정도 했었어요? 오프 브로드웨이 경우에는 조금 더 저렴했던 것 같은데요. 브로드웨이 공연들은 정말 비쌌습니다. 제가 아무리 좀 사이드나 좀 뒤쪽 아니면 발코니석 2, 3층을 잡아서 좀 저렴하게 보려고 해도 기본 120, 100 정도는 나가고요. 거기다 이제 텍스랑 또 피랑 이런 거 다 붙고 나면은 더 나가게 되고 중앙열 정말 좋은 자리에서 보겠다 하면 300불 정도는 기본으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일에 따라서도 좀 많이 변동이 있는데 정말 회차마다 요일마다 다 다르고 이제 해밀턴 같은 경우에는 당시 이제 예전에 공연 관람했던 사람 얘기를 들었는데 티켓을 못 구해서 못 볼 때 당시에 리셀로 이렇게 되파는 티켓으로 나왔던 게 1,000불이 넘어가는데도 팔렸더라고 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와 공연 한 편에 100만 원이 넘는데도 보는구나. 약간 정말 쇼킹했던 가격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가격을 다 내고 보신 건 아니고 할인도 좀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할인 정책은 어때요? 할인이 이제 제가 주로 이용했던 할인은 러시 티켓하고 티켓리스에서 사는 거였는데요. 타임스퀘어에 가면은 TKTS라고 써있는 그 부스가 있잖아요. 빨간 부스. 거기서 티켓을 구매를 하게 되면 대체로 이제 50%에서 70%까지도 가더라고요. 근데 그게 공연마다 또 할인율이 다르기도 하고 좌석의 위치마다도 할인율이 달라요. 그래서 조금 안 좋은 좌석으로 보겠다라고 하면 할인율이 조금 더 크게 들어가는 것 같고, 좀 좋은 좌석으로 보겠다 하면 그래도 가격대가 있으니까 좀 적게 들어가는데, 이제 러시 티켓 같은 경우는 공연장으로 그냥 다이렉트로 가서 내가 이 티켓을 러시로 구매를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보통 평일에만 구매가 가능
가능하더라고요. 주말에는 안 하는 곳이 많고. 그래서 구매를 하면 50% 넘게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겪었던 경우에는 러시티켓이 평일에 받는 러시티켓이 가장 저렴했어서 먼저 극장을 돌아다니면서 제가 좀 보고 싶은 공연들 극장에서 괜찮은 가격에 이제 좋은 자리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걸 구매를 했고요. 만약에 러시티켓이 없다라고 하거나 아니면은 너무 이제 가격이 비싸다거나 하면은 티켓리스는 앱이 있어서 비교를 할 수가 있거든요, 가격을. 그래서 비교를 해가면서 아, 여기서 사는 게 저렴하겠다 하면은 부스로 가서 또 구매를 했습니다. 로러리는 안 해보셨어요? 로터리도 해봤어요. 로터리가 제가 매일매일 넣는데도 정말 안 되더라고요. 아이고, 그렇구나. 근데 제가 딱 한 번 된 적이 있었는데 제가 북 오브 몰먼 로터리가 딱 된 음. 거예요. 근데 정말 안타깝게도 제가 그날 아. 당일까지도 기다리다가 이제 다른 티켓이 러시가 뜬 거예요. 앱으로도 러시 티켓이 네, 뜨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케이팝이 떴길래 아무래도 제가 또 한국이니까 이거 한번 보고 싶었는데 하고 예매를 해서 아, 딱 샀는데 사고 나서 1시간 뒤에 로터리가 발표되면서 된 거예요. 아, 근데 이거를 로터리를 갈 수도 없고 막 케이팝을 어떡하지 하다가 결국에는 케이팝을 보러 갔거든요. 그 뒤로 아, 로터리가 안 아쉽다. 되더라고요. 이게 아, 그 됐는데 안 똑같다, 되면 나랑. 또 나도 북어브 몰몬이었거든요. 정말요? 나도 7년 전에 북어브 몰몬이 로터리가 됐는데, 그때 네. 너무 짜증난 게 내가 여권을 안 가져간 거야. 아, 그래갖고 내가 그게 여권이 없으면 안 돼요. 이름 그 비교하잖아요. 네. 있어야 돼. 맞아요. 그래갖고 내가 아, 우리 신랑한테 가갖고 빨리 가서 숙소 가갖고 내 여권 들고 음, 오라고. 근데 좀 어, 멀었어. 그래 아이고, 어떡해. 그래갖고 내가 그거를 놓쳤거든요. 그래서 내가 너무 화가 나갖고 막 이러고 어, 있는데 이제 우리 신랑은 일반인이잖아요. 이해를 못 하는 거야. 네. 아니 그거 뭐 안 될 수도 있고 못 볼 수도 있는 거지. 그거 안 됐다고 뭐 이렇게 속상해하느냐. 왜 세상에. 오늘 하루에 너를 망쳐야 될 정도로 속상해하냐면서 오히려 이해를 못 해갖고 나 짜증을 내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게 나는 이제 일반인이 아니구나. 음, 나는 이제 일반인이 아니구나. 그때 그걸 느꼈죠. 아니, 근데 우리 청취자분들은 로터리가 뭔지 모르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 디지털로 미리 응모를 받아가지고 추첨을 해가지고 좋은 자리를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건데 제가 기억으로 2013년 정도인가 에비뉴 이후로는 대한민국에선 거의 진행이 안 됐었는데 이번에 오랜만에 물랑루즈에서 그린 페어리 티켓이라고 5만 원에 가장 앞열 보헤미안 좌석부터 2층 A석까지 랜덤으로 회차당 10매를 5만 원에 판매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로터리 티켓이 진행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국은 인터넷으로 되지 않아요. 가서 줄 서갖고 이제 자기 이름, 이게 쓰는 게 있어. 로터리 뭐 이름하고, 그 다음에 뭐 생년월일하고 전화번호 뭐 이렇게 쓰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다 써. 그래서 이걸 써갖고 그 통이 있어요. 그냥 투명하게 보이는 통에다가 넣으면은 공연 2시간 정도 전에 거기서 이제 뽑아요. 즉석에서 뽑아서 누구 하면은 이제 신분증을 들고 가서 그걸 보여주고 제가 그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 이제 할인받을 수 있는 티켓을 주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그때 그 북 오브 몰몬이 110불이었나 130불이었나 뭐 그랬던 것 같은데 그 로터리를 사면은 50불 뭐 이렇게 되게 싸게 볼 수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거를 했었고 그때 이제 내가 굉장히 그 열의를 가지고 꼭 돼야겠다는 생각에 거기 내셔널리티를 쓰는 게 있어요. 그래서 코리아를 굉장히 막 이따만하게 써갖고 그게 뭐 그 영향을 줄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외국에서 왔다 그러면 좀 약간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코리아를 엄청나게 크게 써갖고 내가 이제 막 넣었는데 이게 된 거야. 그래서 역시 전략이 맞았다 그랬는데 이제 여권을 안 갖고 왔어. 아이고. 그게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그게 나름 전략까지 써갖고 이제 됐는데 근데 이제 내가 그 아저씨한테 그 이제 고양이 장화시는 고양이 눈빛으로 제발 저 진짜 되게 멀리서 왔는데 제가 여권 꼭 지금부터 1시간 전까지 갖고 올 건데 공연 전까지 갖고 올 건데 그때 확인하면 안 될까요? 내가 막 그랬어요. 왜냐면 공연하기 한 1시간 정도 전이니까. 근데 안 된대. 지금 이게 확인이 안 되면 표를 줄 수가 없다. 나 정말 너무 막 짜증이 그때부터 이제 막 저녁 먹어 뭐 다 없어. 짜증이 이렇게 여기까지 올라오는 거야. 얘 그래서 인간이 그렇게 단순한 거예요. 이게 단순 목표가 그러니까 딱 생기면, 음. 몰입을 했다가 그게 안 되면 너무 실망스러운 거지. 인생이 다 산 것처럼. 아니 게다가 이게 뭐였냐면은 이제 뭐 나는 약간 전략을 썼잖아. 전략을 써서 된 건데 이게 더 플러스 된 거야. 이 나의 감흥이나 모든 것들이. 근데 이제 이게 안 된 거지. 근데 내 친구가
이번에 10월에 미국 갔을 때 그 친구가 이제 그 대만 친구가 있어요. 대만의 국립대 교수인데 걔가 이번에 1년 동안 그랜트 이제 그 저희 지원을 받아갖고 미국에 공연 조사하러 왔는데 걔가 자기는 킹 오브 로터리라는 거야. 자기는 이제까지 로터리가 했을 때 한 든 게 한 번도 없대. 한두 번밖에 없대. 내가 무슨 일이야 도대체 너는 어떻게 이렇게 잘 돼? 했더니 자기도 이유는 알 수 없대. 근데 자기만 보면 공연을 보여주려고 난리라는 거야. 극장애들에서. 그래서 내가 넌 이상하다. 너 그 로터리 전략집을 내라. 네가 이제까지 어떻게 확률을 높였는지 이거 뭐 글자체 그다음에 언제 이거를 넣느냐 통에 사실 이게 왜냐면 이렇게 막 섞어서 하기 때문에 이게 또 시간이 있을 거야. 이게 잘 되는 처음이 잘 됐을 때 중간이 잘 됐을 때 끝이 잘 됐을 수도 있고 있잖아요. 이게 딱 뽑는 사람들 따라서 그런 거를 한번 로터리 그 전략집을 하나 내라. 내가 얘기를 하긴 했는데 나중에 혹시 그 친구가 저한테 메일로 로터리 전략집을 알려주면 제가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브로드웨이랑 웨스트엔드 셧다운 이후에 거의 다 디지털로 바뀌어서 저도 19년에 갔을 때는 몰몬이 그렇게 통에 넣고 돌렸었는데 이제 디지털로 뽑는데 이제 문제가 외국인들은 가기 전부터 넣는다 그래가지고 잘 안 뽑아준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거의 안 됐어요. 그래서 거의 다 러쉬 티켓으로 샀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쉬웠어요. 그렇구나. 맞아요. 저도 모든 공연이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오프라인으로 동시 진행하는 공연들도 있다고 하고, 그래서 보통 가서 물어보더라고요. 여기 로터리 하냐, 로터리 줄이냐 하고 물어보기도 하고. 저도 로터리 줄을 보긴 했는데, 저는 기다리는 것보다는 돌아다니면서 러시 티켓을 찾는 게 비슷할 것 같아서 러시 티켓으로 돌아다녔고요. 온라인으로 항상 로터리를 미리 넣었거든요. 로터리 사이트도 온라인으로 넣을 수 있는 사이트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게 공연마다 또 달라요. 아예 팬텀 오브 더 오페라는 자체 사이트가 있기도 하고 정말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제 친구가 또 운 좋은 친구는 막 세 번씩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내가 그냥 운이 없구나. 돈을 내고 이 뮤지컬 판에 환원을 하면서 그러면서 봐야 하는구나 하면서 봤습니다. 투자. 네, 투자하면서 안표는 없었어요? 안표? 옛날에 안표 되게 안표가 많았는데. 굉장히 많아요. 아직도 많아요? 이게 약간 이젠 온라인으로 넘어왔는지, 이제 예매를 할 때, 제가 특히 MJ가 그랬는데, MJ가 워낙에 인기가 많다 보니까, 예매 창을 딱 들어가면, 일단 뒷자리 가장 저렴한 좌석이 쫙 나가 있어요. 이해할 수가 없죠? 앞에 좌석들이 비어 있는데도. 이게 단체인가 보면은 아니에요. 다른 날짜에도 다 같이 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발코니 가장 뒷열이 가장 저렴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티켓을 쫙 구매를 해서, 더 비싼 가격으로 다 대파는 거죠. 대파는 표로 다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비교를 해보면 앞자리 티켓을 사는 게 그거보다 앞자리 티켓을 사는 게 대파는 티켓을 사는 것보다 더 저렴해요. 그러니까 그 티켓들을 사는 사람들은 뭐냐? 나중에 앞자리 티켓이 다 예매가 나가서 이제 공연 며칠 전엔 다 예매가 되잖아요. 그럼 이제 더 이상 살 게 없어서 정말 이거라도 사고 싶다 하는 사람들이 사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 그 6개월 사이에 그 안표 장사들의 그 마케팅 전략까지 다 파악을 하시니, 오, 대단하십니다. 너무 재밌네요. 공연 봤던 것들 중에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래도 가장 그래도 인상 깊었던 뮤지컬은 어떤 작품이었어요? 사실 방금 얘기했던 MJ가 정말 음. 저는 너무 좋아서 세 번 봤거든요. 진짜 여러 좌석에서 이제 막 1층에서도 보고, 이거는 저희 부모님에겐 비밀이지만 300불이 넘는 돈을 내고 1층 중앙에서 봤습니다. 손을 벌벌 떨면서 그래 내가 번 뭐가, 돈이니까 하면서 보긴 했는데 뭐가 그렇게 좋으셨어요? 사실 처음에는 제 친구가 MJ를 너무 좋아해서, 그러니까 이제 마이클 잭슨 자체를 너무 좋아하는 친구라서 좋은 자리에서 보고 싶다 해가지고 이제 약간 손을 벌벌 떨면서 구매를 했는데 정말 너무 엄청났어요. 그 음악적인 것도 사실 저희가 아는 음악을 듣는다라는 게 너무 즐길 수 있는 요소잖아요. 그래서 약간 이제 주크박스 뮤지컬들이 요즘 인기가 많은 이유가 좀 저희가 함께 즐길 수 있고 따라 부를 수 있고 뭔가 그런 요소들이 가장 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마이클 잭슨 자체는 워낙에 유명하고 팬층도 두텁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 음악적인 것뿐만 아니라 댄스적인 요소가 볼 게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춤적인 것들, 그리고 이제 공간을 오가는 것들이 처음에 연습실을 배경으로 시작을 하는데, 나중에 이제 정말
많은 큰 변화를 주진 않지만 작은 요소들을 통해서 정말 다른 공간이다라고 느껴지게 계속해서 연출을 한 부분들도 너무 좋았고, 배우들의 그런 약간 앙상블 개개인의 춤들이 사실, 아, 저 사람은 잘하네. 약간 이렇게 보통 보는 경우가 많았는데, 정말 한 명 한 명이 다 자신 개인의 스타일대로 출 수 있는 게 보이고, 너무너무 눈길이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음. 보는 재미가 있었고, 마이클 잭슨이 세 명의 캐릭터로 연기를 해요. 그래서 가장 어렸을 때의 모습, 그리고 이제 약간 청년일 때, 그리고 이제 완전 탑급에 오른 마이클 잭슨. 이렇게 세 캐릭터가 나오는데, 그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과거와 현재로 오가면서 보여주는데, 정말 어떻게 저렇게 마이클 잭슨을 연기할 수 있는 사람들을 구했을까? 춤과 노래와 연기가 다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보이스 컬러까지. 그리고 인종까지. 음. 이걸 캐스팅을 대체 어떻게 했을까 하면서 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마이클 잭슨 역을 보면서 아, 이거는 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던졌던 것 같아요. 과연 마이클 잭슨 역을 소화할 수 있는 배우를 한국에서 찾을 수 있을까? 그리고 찾더라도 여기서는 원캐스팅으로 진행을 하니까 가능했겠지만 한국에서 원캐스팅으로 진행하기는 사실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물론 진행을 했던 공연들이 있기는 하지만 이걸 두 명을 찾으려면 절대 못 찾을 것 같은데 이러면서 제 동기 중에 물랑루즈에 들어가 있는 배우가 있는데 그 친구와 조금 얘기를 했었어요. 물랑루즈 얘기도 하고 MJ 얘기도 했었는데 이제 MJ 얘기를 하면서 그 친구가 MJ를 너무 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댄스 좀 한다 하는 배우들은 다 너무 하고 싶어 할 뮤지컬일 것 같은데 MJ가 제가 들어가기 힘들 것 같은데 했더니 왜 들어오기 힘들 것 같냐 해서 주연을 못 구할 것 같다. 그러니까 앙상블 쪽이야 워낙에 끼가 넘치는 그런 댄스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고 또 앙상블도 댄스 파트와 보컬 파트가 나뉘어져 있어서 구하는 건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주연을 절대 못 구할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친구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김준수 배우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음.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래서 우리 사실은 다음 녹음을 물랑루즈로 하려고 그랬는데 인주 씨 시간 괜찮으시면 네. 저희 다음 녹음에 물랑루즈, 한국 물랑루즈와 미국 물랑루즈 비교 리뷰 같이 한번 해볼까요? 오, 좋아요. 저야 너무 영광입니다. 다음 편에서 저희 물랑루즈 미국과 한국 얼마나 다른가 좋습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물랑루즈 편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